네, 안녕하세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2부는 주로 이제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새로운 프로그램, 마음챙김 걷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마음챙김 걷기 프로그램의 지금 운영하는 그 흐름과 특색에 대해서 좀 말씀해 네, 주세요. 네. 마음 챙긴 걷기를 지금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매주 금요일. 진행해서 한 6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서울 시내 걷기 좋은 길을 고민하다가 네. 서울 둘레길을 서울 걷는 것을 매주 금요일마다 10시에 모여서 걷기를 10시요.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 둘레길이 전체 157km인데 그거를 15개 구간으로 나눠서 한 10km에서 12, 3km 정도 걸어서 전체를 다 걷는데 한 15주 정도 걸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10시에 모여서 한 서너 시간 정도 걷는 것이 코스에 대한 안내가 되고요. 네. 이 마음 챙긴 걷기 프로그램의 특색이라면은 처음 모여서 간단하게 그 스트레칭을 하면서 스트레칭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상 방지의 목적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의 감각을 느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세를 올바르게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자세 스트레칭을 하는 그 순간에도 어떤 생각들이나 감정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감각, 몸을 스트레칭 하면서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걷게 되는데 걷는 중간에 처음에는 한 30분 정도 침묵 속에서 발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걷기를 합니다. 같이 수다 떨면서 걷는 즐거움도 있지만 침묵. 30분 정도 침묵 속에 혼자 조용히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하면서 걷지만 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처음 30분간은 발의 감각에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네. 발의 감각에는 여러 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발바닥과 바닥에 접촉면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맨발과 양말에 느껴지는 접촉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발의 온기나 습기, 바람 느끼는 거 여러 가지 감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다양한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에 집중을 함으로써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이게 목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30분 지난 다음엔 같이 길동무들과 수다 떨면서 걷다가 네. 나중에 이제 숲길이나 이런 데 갈 적에는 새소리나 바람소리 또는 나뭇가지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30분간 다시 침묵 속에서 청각 소리, 청각에 집중하면서 네. 걷기를 하는 청각. 이런 두 번의 30분간 침묵 걷기 시간이 있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 특징으로 보시면 그러네요. 됩니다. 지금 보통 그 걷기 이제 동호회들이 하시는 활동을 보면 거의 다 이제 자주 만나고 그러시니까 이제 수다 떨면서 이제 네, 어느 네, 구간까지 걷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침묵의 걷기를 2번, 30분씩 2번 한다는 것이 상당히 네, 네.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걷기 동호회 활동을 한 12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가끔은 너무 수다만 떨고 네. 즐거움에 빠져 지내다 보면 네. 자신의 내면과 대화할 시간이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걷고의 걷기 학교를 운영하면서는 침묵 걷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침묵 속에 걷는 것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발의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 그 다음에 청각에 집중하면서 네. 걷기,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고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번뜩 이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최근에 본 뉴스 기사 보니까 그 충청도 어딘가는 그 맨발로 걷기가 네, 있더라고요. 네, 네, 맨발로 네. 걸으면서 그 땅을 그 발 밑
밑으로 하여간 느껴보라고 그러는 게 있던데 네. 이런 프로그램하고 접목이 가능할까요? 물론 접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공간을 정해서 네. 거기 같은 게 진흙이 가득 있거나 황토흙을 이렇게 조성된 길을 갖다 맨발로 걷는 것은 좋은 방법이고 발의 감각을 어떤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네. 산길이나 이런 숲길을 갖다 맨발로 걷는 것은 혹시나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하고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간에는 하여간 그 괜찮은 평평한 네, 길에서는 네. 맨발 걷기도 또 괜찮은 또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이 또 들어서요. 맞습니다. 그 걷기 명상 중에 예를 들어서 평지로 된 평평한 좋은 길이 있으면 10m 정도, 뭐 아니면 15m 정도를 네. 정해놓고 거기를 천천히 발의 감각을 느끼면서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왔다 좋은 갔다. 걷기 왕복.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이 프로그램을 전반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마음챙김 걷기 프로그램의 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출발한다 하고요. 네. 네이버 밴드 페이지 걷고의 걷기 학교에서 공지를 하니까 네이버 밴드를 찾으시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댓글 달고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무료. 네, 네, 맞습니다. 무료가 준비할 게 뭐 없나요? 아, 참석하신 분들이? 그 각자 걷기 편안한 복장에다가 자기가 드실 수 있는 물과 간단한 간식 정도만 준비해 오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매주 코스가 157km를 갖다 나눠서 걷기 때문에 네. 이번 주 끝난 지점에서 다음 주가 시작이 되니까 네. 코스가 매주 변경됩니다. 그래서 그 그렇구나. 공지사항을 보시고 참석하시면 되고, 만약에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할 적에는 제가 뭐 우산 준비나 아니면은 아이젠을 준비해 달라는 걸 제가 공지에 같이 띄웁니다. 그래서 그 준비물을 보시고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초등학생도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생도 그 정도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정도라면은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주로 일단 성인 위주로 지금 많이 참석을 네. 하시니까 그거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 고수님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문의 일종이기도 하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를 해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공부하고 이제 그 스터디하는데 평상시 많은 분들이 이제 명상을 많이 하라고 해서 명상 연습을 이렇게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잘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네. 그래서 명상에 하는 좋은 방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뭐 요즘 명상법이 워낙 다양한 것도 나오고 또 응용되는 것들도 나와서 네. 다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저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호흡 명상입니다. 이거는 실은 부처님 당시에서 했던 수행 방법인데요. 네. 간단하게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호흡 명상을 위해서는 첫째, 명상의 자세, 그 다음에 호흡은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떤 생각을 갖고 명상하냐, 3가지가 주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선 자세로는 허리를 바로 세우시고, 네. 그 다음에 어금니를 지그시 물고 입술을 다물고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턱을 네. 약간 앞으로 당겨서 지금 보시는 분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그럼 다시 허리를 허리 세우고, 고쳐 세우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입술은 다물고 네. 어금니는 지그시 물고 네. 눈은 편안하게 감으시고 감아요. 네. 머리는 머리끝을 정수리를 위에서 잡아당긴다는 생각으로 똑바로 세우시고 턱을 약간 앞으로 조금 당겨서 네. 이렇게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허리를 고추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때 손은 어떻게 해요? 손바닥이 천정을 향하게 하든가 아니면은 손바닥이 무릎에 닿게 한다든가 또는 손을 이렇게 가볍게 감싸면서 네. 편안하게 해서 아랫배에 내려놓는다든가 이런 자세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는 그렇게 허리를 고추 세우면서 눈은 편안하게 감으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흡하는 방법은 우리가 입을 다물기 때문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코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이마시고 내쉴 때 코와 숨이
마주치는 접점이 있을 겁니다. 이 접점을 잘 느끼셔서 들이마실 때 접점을 의식하고 내쉴 때 접점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호흡을 하시면 되는데 접점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네. 또는 호흡을 안 해보신 분들은 호흡이 급박하게 되거나 또는 막 너무 짧게 되거나 거칠 수도 있는데 천천히 하다 보면 호흡은 저절로 순일하게 여유롭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접점이 잘 느껴지지 않을 적에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숫자를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이렇게 해서 10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9, 8에서 하나까지 오는 순간과 역관을 반복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숫자를 세다가 숫자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네, 네. 그걸 우리가 잡념이라고도 하고 망상이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숫자를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그때는 아무런 미련 갖지 말고 다시 하나로 시작하시면 다시 됩니다. 다시. 네. 네. 그래서 두 가지, 코의 접점,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접점을 느끼는 거. 두 번째, 숫자를 들이마시고 내쉴 때 하나, 둘, 셋에서 10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하나까지 오는 거. 네. 숫자를 잊어버릴 때는 미련 갖지 말고 하나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 네. 요게 이제 호흡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생각이라는 건데, 네. 생각은 뭐냐면, 명상하러 가만히 앉아 있으면 평상시보다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떠오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평상시에 잘 모르는데, 호흡에 집중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정말 우리가 못 느꼈던 별의별 생각들과 감정과 감각과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이 이것을 쫓아가지 말고,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 감정이 일어났다 하는 걸 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코의 접촉점으로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생각과 망상과 감정과 감각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코의 감각으로 집중하는 연습. 코의 감각, 즉 호흡이 여러분의 떠돌아다니는 부유하는 생각과 망상들의 닷줄이 돼가지고 딱 중심을 잡아주고, 그래서 생각이 많이 떠돌아다닐 때 쫓아다니거나 빠지지 말고 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그 연습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명상을 자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이 이렇게 자주 접하시려고 명상하신 분들은, 저도 이제 명상을 아침마다 하려고 계속 하는 그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 하다 보면 이제 공상에 빠집니다. 멍해지기도 하고 조만같이 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그 우를 범하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의 감각으로 다시 접점으로 가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죠? 우리가 익숙치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좀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고, 또 가만히 앉아있고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그 몰려온다라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명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차분해지기 때문에 생각이 올라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나는 너무 잡념이 많아서 명상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 없이, 생각이 많이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여러분은 더 명상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다만 중요한 거는 그 생각을 쫓아가지만 않으면 되고 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중요한 이 키포인트 꼭 여러분들 잊어먹지 마시고 생활화 습관화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명상을 할 때 꼭 무슨 어떤 공간이 꼭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부처님께서도 어딘가 조용한 데 가서 앉아서 명상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상에 익숙치 않은 사람이 너무 주변이 시끄럽고 산만하면 더 집중이 안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안이나 아니면 사무실이나 가능한 자기 혼자 있는 공간을 잠깐 만들어서 하루에 단 5분 또는 10분이라도 조용히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마음이 차분차분하게 안정을
찾게 되면서 조금씩 명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참 네. 즐거움에 빠진다는 건 되게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는데요. 명상에 네. 조금씩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지금 고수님 답변을 들으면서 또 생각나는 거는 명상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습관화되면 네.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네. 그 혼자 스스로 혼자만의 그 가상의 공간이랄까요? 이렇게 네, 만들어서 네. 혼자 명상을 5분이라도 하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잡는다 그럴까요? 그렇게 네, 비운다 네.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죠? 예. 그러니까 평상시엔 집에서 또는 사무실 조용한 데서 혼자 명상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면 네네. 틱략한 스님께서는 설거지 명상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 설거지 하면서 물소리 또는 손에 느껴지는 감각을 집중하면서 설거지를 하게 되면 네. 설거지 자체가 훌륭한 명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우리가 길을 걷거나 또는 운전을 할 때 주변의 소음에 우리가 감정을 얹어서 마음이 시끄러울 때가 있는데 사실 소음이나 이런 것 하나의 감각의 대상들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우리가 그 감각의 대상에다 감정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소리 들리는 것을 그냥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명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길거리를 걷다가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우리의 명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쉽진 않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제 어디에서든지 명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걷고의 걷기 학교에서 산속을 걸으면서 소리에 집중한다든가 발의 감각에 집중하는 연습 역시 일상생활에 우리가 명상을 생활화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연습 과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쭉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게요. 정리정돈해서 한번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유명한 철학자의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우리가 머릿속 목소리를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떠올라서 일종의 무의식 같은 것이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쫓아가게 되고 결국 그 쫓아가다 보면 거기에 감정도 실어서 내 마음이 많이 시끄럽고 마음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 챙김 걷기, 호흡 명상을 하는 이유는 머릿속 생각과 나를 분리시키는 작업입니다. 머릿속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빨리 알아차려서 호흡에 집중을 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여기에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과거의 기억,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괴로운데 네. 이것들이 다 생각을 이루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호흡에 집중하는 거고 여러분이 느끼는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생각을 감각으로 변환시키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신이 건강하고 나날이 평안한 날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챙김 걷기 학교 여러분들 그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셔서 많이 신청하시고 많은 한번 그 길 떠나는 그 마음챙김 걷기의 프로그램에 합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